그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김용현이를 경호처장으로 임명을 해서 김용현이는 사실 현역 군인들 사이에는 그냥 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국회에서 보셨잖아요. 경호청에 임명해서 그게 왜? 자기 충암고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인맥이 딱히 없는데 최대의 간신이자 가장 꼴통인 김용현을 경호처장으로 임명을 해요. 경호처가 왜 중요한지는 알잖아요. 권력자와의 거리 때문에. 그러면 경호처장이 사실상 서열 2위야.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면 그 높은 자의 하명을 받는 사람이 더 서열이 높은 거야. 지금 상황에 생각해보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위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권력 서열의 2위자는 김성은인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데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을 그만두고 계엄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갈 때 자기 최측근을 남겨두고 가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빨대를 꽂았다. 굉장히 굵은 빨대 하나를 꽂아놓고 나갔다. 경호처가 김용현 신복에 비화폰을 줬다. 김성훈과 소통 창구 역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용현이 중대장 했던 시절부터 그 통신병으로서 이렇게 그 같이 일을 하던 그 당시에는 일반 사병이었겠죠. 그렇게 인연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예. 지금 그 김용현하고 아니 저기 김성훈하고 이광호는 지금 검찰이 고성육장 다시 신청했다. 다시 신청했다 이 나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고 했다는 얘기. 자, 계엄 조직도 한번 볼게요. 계엄 조직도 보면은 저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김용현의 공간 집사인 양모라고 하는 사람. 계엄 조직도에 나와. 민간인. 노상원이하고 양모가 나와. 근데 저 친구가 그 포고령 작성했다는 노트북을 깼다고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망치로 깨뜨렸다고 하죠. 그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 복구하기 불가능하게 파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김용현이 내가 직접 망치를 들고 내 노트북을 부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시킨 나도 추가 범죄가 되고 그 노트북을 부순 사람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주. 예, 예.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김용현의 동선 및 통화 내용 등을 밝힐 키맨으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야, 이제 인연은 오래됐네요. 소대장일 때 통신병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수적 역할을 했대. 수적. 집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개인 비서일 거고 완전히 뭐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꼬붕 역할을 했다는 저게 거예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전문 용어로 이제 몸종이라고. 그래 보면 좀 맞네. 근데 저런 사람한테 비화폰이 지급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비화폰 정도면 장관급도 몇 명 쓸까 말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예전 고대 시대의 노예들 중에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 이제 그 정도 급인 거죠. 몸종들 중에서도 가장 고급 몸종. 비화폰을 지급할 만큼.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여요. 공적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 권력을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한덕수 총리한테나 기재부 장관한테 어떤 정책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사실상 권력 분산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는 거. 근데 윤석열이는 쉽게 표현해서 어리버리한 애들만 다 막 비서나 장관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시키기만 하는 캐릭터예요.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버럭 화내는 스타일인 네. 거예요. 그게 어리버리일 수 있지만 뭐 비리라든가 이런 그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는 제기 불가능한 인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말을 잘 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되게 명령을 그러니까 잘 듣게 그런 되는 거죠.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렇죠. 뭐 옛날에 바이든 그거잖아요. 바이든이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던 느낌. 그게 어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내각도 아니고 경호처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뭐 출근을 가짜로 하든 진짜로 하든 윤석열의 비밀은 첫 번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일정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김성훈이나 그 전에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항상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수족이죠, 수족. 그러면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심의를 물어볼 때는 경호처장한테 물어보거나,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경호처 움직인 건 김건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스템은 다 무력화돼 버려요. 그냥 김건희 하나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도 비화폰 지급됐다는 건 충격이에요. 사실 그 비화폰이라는 그 장비 자체가 공직자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부터 이제 불법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이것들은 하는 짓 하나하나가 불법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집 구석 꾸미는 것까지 나라 돈으로 희한한 것들 만들어 집어넣고. 오히려 윤석열의 가장 측근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힘을 빌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 대통령 옆에 측근에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경호처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짜 V0는 김건희, 진짜 힘은 김건희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이야기 나왔지만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발언이 나와버렸죠. 공사했다. 거기다 근데- 안가를 바로 만들어 네. 개조했다잖아요. 술 만들기 좋게.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관저에 당구장도 있었답니다. 부동씨라는 놈이 그러니까 또 잘 보였나 보네. 안방한 아니, 데는 씨.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조그만 사우나가 있어. 작은 풀장도 있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종의 놀이시설에 당구 다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영구집권 하고 싶긴 하겠다.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다른 대통령한테 넘겨줘봐. 욕은 욕대로 들을 거 아니에요. 특히. 네. 이러면 있잖아. 영구 집권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궁전 지을걸요. 그렇죠. 경복궁 그냥, 같은 거. 예.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서도 윤석열이가 그 대선 경선 때 했던 말 기억들 하시죠? 5년짜리가 너무 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3년짜리가 겁이 없었죠. 네. 아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그때 5년짜리가 겁도 없이라는 그 발언은 나는 영구 집권할 건데 계엄해서 그 어떤 그 잠재적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의 비화폰 때문에 계속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보안이다, 뭐 대통령 보안 이런 핑계를 들어갔고, 그래서 김성훈과 이광우가 구속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둘은 분명히 구속될 텐데 이 구조에서 더 괘씸한 사람은 최상목이죠. 이게 공수처에서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마다 경호처가 항상 막았지 않습니까? 그게 경호처가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상목이 그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목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거든요. 고난 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최상목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아마 이게 얘들 이광우하고 김성훈이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은 비화폰이 담겨 있는 서버에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그거는 이번 계엄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사실상 김건희가 계엄을 주도했다 같은 느낌이 나오는 순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통화 시간과 통화 상대방만 확인해도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충분히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제 그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2명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갑재. 부정선거는 망상이고 계엄 목적은 김건희 후보다. 이건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실제로는 김건희가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꼬리들이 지금 한두 개씩 나오는 거거든요. 특정 시점이 되면 퍼즐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전 국정원장이세요. 오빠 빨리 계엄해. 오빠 빨리 계엄해. 지시 따라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닭대가리다. 뭐냐면은
윤석열은 닭대가리, 김건희는 새대가리. 그렇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 계엄을 했겠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증거가 나와서 뭐 타임라인 같은 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겠지만 그 계엄일날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다시 관저로 돌아갔다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저는 김건희가 철저히 연관되어 있고 전 주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명태균이가 뭐 특검하겠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쫄 사람은 네. 김건희죠. 윤석열이 바지 팔락팔락 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바지 대통령이라. 아, 어쩐지 요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나온 꼬라지를 보니까 김건희랑 같이 살 때보다 낯빛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비호화폰 서버를 뭐 저 증거 인멸 안 했다는 이야기를 김성은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것이 까이는 순간 이 계엄에 모든 게 들어있다. 끊임없이 저걸 지키려고 하는데 김성은이가 이광우의 이제 음모론에 의하면 김성훈이하고 이광우가 체포가 되면 검찰이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한테 지급된 비호화폰 등이 있고 지금 검찰은 윤석열, 김용현 등의 수사에 있어서 제일 빠르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 또는 분석하기에 검찰의 수사권 안 뺏기려고 누구보다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최소한 저 비호화폰 서버는 지키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김성훈이나 뭐 이광우가 구속이 안 되는 이유를 원래 그 검찰이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윤석열을 버린 상태거든요. 말로는 윤석열의 인권을 지켜라, 무슨 뭐 이렇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말로는 떠들지만 다들 속으로는 대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이미 버렸다는 그 표시인데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김용현의 기소장에 김용현 이름보다 윤석열 이름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더라도 그걸로 검찰이 장난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에 의하면 네. 그 이야기 맞고요. 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예를 들면 비호화폰 서버 같은 거, 결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아. 검찰과 관련돼 있거나 윤석열 관련된 거 막아가지고 윤석열이 유죄 확정하고 탄핵까지 맞는데 그런 저런 것들이 더 막 자극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대선을 국민의힘이 이기면 윤석열 한 5년 있다가 사면한다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탄핵되고 지금 뭐 구속돼가지고 무기징역 받고 이러는 거는 확정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으로 정권 재창출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검찰도 살아남고. 그러니까 비화폰 같은 서버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다 까발리지 않게 막고 있는 게 검찰 조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납득이 돼요? 안 아니요. 되죠. 네. 지금 국민들이 열받아하는 게 뭡니까?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헌재 나왔는데 그 뒤에서 쪼로 따라 나와가지고 다 챙겨주는 거 우리가 목격하지 네. 않습니까? 국민은 미치고 팔짝 뛰고 예, 놀고 알겠습니다. 있죠. 자, 어쨌든 김건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윤석열이 탄핵이 확정되면 드러날 거예요. 탄핵이 완전 확정됐을 때 드러날 거예요. 계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국적 정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윤석열 구속되자 언론들이 띄우는 거 있잖아요. 말랐다. 애처로웠다. 흰머리가 보였다. 참. 원래 잘 안 처먹는다고 하더라. 이씨. 오빠 빨리 계엄해. 참. 이거 어처구니 없네요.